오늘 다룰 주제는 미국의 권력 매트릭스, 갈등과 동맹,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4일 스타일로 뉴스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적인 긴장과 또 국내의 심각한 갈등이 교차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바로 이 상황의 핵심 동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프로웨이브 AI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프로웨이브 AI는 AI 기반 정보 분석 프로그램인 스타일로 인테롭스와 이를 웹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타일로 뉴스의 개발사입니다. 자, 먼저 미국의 국제적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균열, 그리고 여러 국가로부터 받는 압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6년 2월에 시작된 미국의 이란과의 분쟁,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동맹 내에 깊은 균열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 갈등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략적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노력에 좀 소극적인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서 종이 호랑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대서양 동맹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보고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위비 분담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안보체계, 바로 전략적 자율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수십 년간 이어진 대서양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쪽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밀착하면서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첩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집중하느라 유럽 동맹국에 대한 무기 지원이 늦어진다는 건 결국 미국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는 동맹과의 갈등과 적대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럼 미국 내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내부의 압력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800만,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왕은 필요 없다, 즉 노킹스 시위의 참여 인원입니다. 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 대규모 시위는 현재 미국 사회의 분열과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반전 시위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고요. 뉴욕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에 반대하던 첼시 매닝 같은 유명 인사들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국 ICE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한 기자가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해서 FBI가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서 정부의 감시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정보감시법, 즉 파이사 702조를 근거로 해서 FBI가 영장 없이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행정부가 반파시즘 단체인 안티파를 해외정보 위협으로 지정해서 감시를 확대하려 하자 이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국내 시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이민 문제와 직결된 곳이죠. 이번에는 미국의 남부 국경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주와 밀매,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보에 따르면 텍사스의 델리오, 그리고 애리조나의 유마 지역이 지리적 특성과 카르텔의 영향력 때문에 가장 활동이 빈번한 곳으로 파악되고요. 전통적인 거점인 엘페소 역시 여전히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 네트워크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생산된 코카인이 태평양 해상 경로를 통해 멕시코로 운송됩니다. 그 다음 멕시코 카르텔이 남서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의 이동을 총괄하죠. 특히 펜타닐 같은 경우는 주로 공식 입국항을 통해 밀반입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불법 활동은 국경을 지키는 미국 요원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들에 대한 위협 수준을 중간에서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수치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현장 요원들이 실제로 무장한 카르텔 조직원과 마주치거나 감시와 협박에 시달리는 등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국내외 문제들의 중심에는 과연 어떤 세력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상황을 움직이는 주요 결정권자들의 입장과 그들의 상충하는 목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 표가 현재의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관계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시위단체들은 전쟁, 이민, 시민 자유에 관한 정책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지원 문제를 두고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제 브리핑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우리가 이 상황의 전개를 예측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주요 변수들은 과연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5월 1일,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지정한 시민 행동의 날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시위 문화가 어떻게 확산될지 보여줄 수 있고요. 이어서 여름에는 오늘 논의했던 정부의 감시 권한과 대외 원조 문제를 두고 의회에서 중요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과 여론의 흐름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야말로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스타일로 뉴스의 전체 정보 브리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맹의 균열, 내부의 분열, 그리고 국경의 위기. 과연 미국은 이 다층적인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스타일로 뉴스.com을 방문해 AI 기반 맞춤형 뉴스를 확인해 보십시오.